리뷰할 차량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QM6죠. 요즘에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차고, 또 이제 SUV 시장에서 산타페나 또 소렌토 같은 몇 개 없는 SUV 시장에 아주 파격적인 도전과 함께 나타난 르노에서 콜레오스로 이게 벤치마킹하고 닛산에서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로군가 하는 차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QM6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을 넘기면 여기 QM6가 나오네요. 이제 광고에서 얘기한 이야기들 나와주고요.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를 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만든 글로벌 SUV QM6라고 하면서 이제 하자로가 시작됩니다. 이제 넘겨보면 이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달라진 시선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제 3D 타입의 LED 이어 콤비네이션 램프, 이거는 우리 SM6나 이런 데서도 승용 세단에서도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이게 이제는 완전히 딱 패밀리 룩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르노 삼성 차에서는. 근데 이게 아주 요 부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거 실제로 이제 뒤에서 차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진짜 잘 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르노가 확실히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건 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간이 한결 열어졌다고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넓어진 시트, 뒷좌석, 이제 글로벌 SUV만의 품격 있는 인테리어를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급적인 스타일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이거를 가서 보거나 그러면 일반적인 리뷰나 여러가지 실제 리뷰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게 여기서 카탈로그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센터페시아나 이런 거 부분 보면 이게 너무 전자식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리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에 적용이 돼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운전을 할 때 하고 내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터치할 수 있는 방식의 뭔가를 컨트롤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주행 중에 조작을 해야 되는 편의 장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비자들의 이제 원성이 조금씩 카페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감이나 이런 것도 만져보지는 않았어도 이게 응답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 잘 눌러지는 것도 그렇고, 페이지 넘어가는 것들도 이렇게 원활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보이는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한편 딱 그냥 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이고 멋지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갔다는 느낌? 만약에 이걸 계속 르노에서 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조금 더 개선을 하든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날로그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게 자동차 주행하면서 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좀 아날로그로 중요한 메뉴들은 좀 뽑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차 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면 항상 차를 세워놓고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안 되고, 또 어른분들이나 조금 스마트 기기를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조작하는 것들을 요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죠.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보면 이제 르노에서는 항상 보스 거를 많이 사용하죠. 서라운드 시스템들은 거의 대부분 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음이 있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인위적인 이제 노이즈들을 이제 오디오로 이제 정숙한 좀 실내 공간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사운드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그 노이즈들을 저감해주는 기술을 이제 적용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2.0 DCI 엔진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DCI 2.0 르노 엔진은 그래요. 이게 좀 사골 느낌이죠. 사골. 이게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여기 또 나와 있지만 최신 파워 트레이닝을 사용했다고는 하고 있지만, 물론 이게 잘 그거 해서 만들어진 엔진이니까 그만큼 또 오래 사용을 하겠죠. 그래도 이제 이게 좀 구형 엔진을 많이 우려먹는다 라는 느낌은 이제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엔진의 특징을 좀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조금 성능이 가격에 비하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QM6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에 웬만한 옵션 이렇게 해서 하면 4천만원에 육박하는 차면 그렇게 싼 차가 아니거든요. 그 싼 차가 아닌 가격에 비해서 엔진의 성능은 조금 부족한 엔진을 좀 탑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이 엔진은 약간 이제 진동이나 소음에서는 많이 개선은 했지만, 그래도 실제 주행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거나 이제 리뷰어들 다른 분들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진동 소음은 거의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닛산 엔진을 이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엔진의 CVT 조합을 같이 엔진과 이제 조합을 시키는데, 이 CVT 미션을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고, 저도 이 전에 SM5를 이제 몰아본 적이 있는데, 이 CVT는 뭔가 이렇게 출력적으로 조금 밟아줘야 되거나 이런 힘을 좀 필요로 하는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 좀 운동 성능을 좀 중시하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CVT 변속기가 탑재된 건 아무리 잘 그거를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 전 세대나 전에 만들어진 엔진과 미션에 비해서는 향상된 건 또 사실인 건 사실이지만, 향상된 건 맞는 거지만, 그런데 이 엔진 조합에 있어서 반응 속도라든가 이제 충격, 변속 느낌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자유롭지가 않은 느낌인 거죠. 반응 속도도 느리고, 좀 밟으면 CVT는 이게 좀 늦게 반응한다는 느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QM6는 어떤 분들은 그냥 실구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밟는 스타일의 운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답답함을 전달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CVT 미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도로에 따라서도 안심하고 달렸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미드 모드, 그 다음에 오토 모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륜이니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개인한 돈지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많이 오지도 않고요. 다음은 트렁크 버튼이나 이제 트렁크 이제 자동으로 메디컬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누르면 자동으로 내리고 발로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요거는 뭐 그냥 짐 들고 다닐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짐 들고 트렁크에다 짐 실을 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하나, 뭐 굳이 없으면 말고 있으면 편한 거고, 그런 느낌의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에는 빼어난 안정성과 편리성을 만났다 이러면서 이제 앞좌석 70도, 뒷좌석 77도, 와이드 오픈도, 뭐 오토 클로징, 뭐 원터치, 이지 폴딩 2열 시트, 뭐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아주 빼어난 안정성과 편리를 만들어서 이제 세심한 설계로 완성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르노 3속이라는 차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감성을 좀 잘 디자인하는 차로, 좀 뭐라 그래야죠, 이게 유럽의 그 프랑스의 그 유럽 스타일의 자동차 문화들을 잘 이렇게 적용한 차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그 디테일한 좀 일본 기술력 이런 것들을 잘 짬뽕시킨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요번 이제 QM6는 아무래도 잘 이제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나 잘 보여지고 싶은 부분들을 아주 그냥 뽑아 에피소드들만 여기 하나로 함축시켜서 만든 차가 이 QM6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렇게 보면 그 외에도 이제 뭐 주행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직접 아직까지는 지금 타보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본 거에서는 뭐 아직 이렇게 부족한 출력은 뭐 실구간에서는 내어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CVT가 디젤차와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고요. 만약에 디젤차의 CVT를 조합을 이제 맞추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이 세팅값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일반 가솔린 휘발유 엔진에다가도 CVT를 불려도 힘이나 출력 부분에서 아무리 개선을 했다 그래도 사실 사람들 두세 명만 뒤에 태우고 달리면 잘 나가질 않아요. 아무리 출력이 140, 150 뭐 이렇게 나가더라도 수치상과는 좀 다른 느낌의 차가 힘을 발휘해주기, 부족한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르노 3성에서 좀 데이터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장에는 이제 드라이빙이 이제 점점 든든해졌다 하면서 이제 보조적으로 운전을 할 때 편리한 시스템들 있잖아요. 뭐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부터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빙,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운전 피로도 정보 시스템, 뭐 이제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네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언제 어디서나 안전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편의사항들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테리어인데 이제 컬러, 자동차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자동차 컬러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색깔이라든가 운전석, 인테리어 컬러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드그레인 데코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여기 보시면 타이어하고 이제 알로이 휠 이제 안내되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또 별도 이제
루프렉이라든가 뭐 앞좌석 통풍 시스템, 뒷좌석 여선 시스템, 뭐 이런 스타이어링 휠, 그다음에 이제 뭐 USB 단자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알로이 휠은 뭐 19인치부터 있고요. RV이기 때문에 좀 웅장한 맛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뭐 이제 17인치 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보면 17인치 휠은 아무래도 조금 차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소 18인치 이상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차도 좀 더 예쁘고 자세도 나오는 차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는 이제 자동차 뭐 재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QM6는 동전 세그먼트에서 이제 뭐 경쟁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뭐 산타페나 이제 소렌토 뭐 이런 차들 하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QM6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폭을 가장 확장시켜준 차가 출시되면서 일단 동전 세그먼트 시장에서 이제 산타페, 소렌토 뭐 이 정도에서 경쟁을 한다. 뭐 넓게 보면은 뭐 맥스크루즈나 모하비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던 SUV에서 뭐 이제 고를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주고 넓혀줬다는 거. 이게 이제 QM6가 이제 가진 강점이 아닌가. 그리고 얄미울 정도로 아주 국내 소비자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판매를 하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적이나 뭐 여러 가지들도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없죠. 정말 이렇게 보면 한 번쯤 갖고 싶은 차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쁘게 RV이기 때문에 SUV이기 때문에 좀 투박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련된 감성으로 아주 잘 담아낸 차가 QM6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QM6 카탈로그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자동차 카탈로그 리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카탈로그를 읽어주는 아저씨 BDI였습니다. 감사합니다.